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들풀 한의원을 하고 있는 윤성현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이 가슴의 응어리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으르렁 거리다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호불호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행위를 하겠죠. 돌고래 같은 포유류가 기억과 감정이 풍부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의 뇌인 변형계를 발달시켜서 그 변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포유류가 왜 그런 변형계를 진화시켰어야만 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셔요? 궁금하시면 5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은 새끼에게 젖을 물리기 때문인데요. 모두들 동의하시죠? 유방은 기름샘이라고 하는 피부 조직에서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덩치가 크더라도 젖을 물리지 않는 타조는 그냥 밋밋한 피부 조직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젖샘이나 젖샘관을 가진 유방은 피부기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생식기관이기도 한데요. 사춘기에 형성되어서 배란을 하게 되면 그 주기에 맞춰 부풀고요.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성인의 가슴이 부푸는 방식은요, 주로 그 세포 수를 늘려서 개수를 여러 개로 더 늘려가지고 커지는 방식인데요. 갱년기가 되어감에 따라 생식기로서의 역할이 줄어 마땅히 위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계속 분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일강에서 세포가 다세포로 정상 분화하지 못해서요, 단세포적인 특성을 갖는 암세포로 퇴화한다,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생식 능력이 왕성한 젊은 여성과는 달리 갱년기 전후, 갱년기 이후의 여성의 생식기 암은요, 주로 퇴화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위축되고 얌전하게 퇴화해서 고스란히 노년으로 살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DNA나 젖샘 세포 스스로가 선택을 했을까요? DNA나 세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환자 스스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지는 않았을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가슴의 응어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임을 위해서 사무제나 49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승을 떠나지만 저승에 가서는 고이 쉬시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내겠죠. 떠나보내지 못하고 가슴에 남겨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영궁에서 호의호식한 심청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버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큰 응어리로 남았을 겁니다. 부부간의 불화, 고부간의 갈등, 자식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안과 불만 등이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젖샘과 젖샘관에게 만성 염증으로 작용해서요, 상처가 덧나고 아물지 않게 되어서 남겨진 세포는 계속 분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물지 못하고 남겨져 비정상적인 분할을 강요받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유방암입니다. 예를 들면요, 40대에 홀로 되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요, 자식 넷을 반듯하게 키워
결혼까지 시키겠다고 억척스레 산 70대 할머니가 발병한 경우가 있었고요. 국가의 폭력과 회사의 해고에 맞서 35년을 살다가요, 60이 다 된 노동자도 있었고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잦은 인공수정 과정에서 배란 유도제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이나 생식보다 더 우선시 되는, 더 중요한 그런 것이 있다면요, 자궁이나 난소를 오롯이 돌봐서 안식에 들게 할 수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숨을 쉴 수가 없고요, 한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요, 다른 손으로 네모를 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이렇듯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마땅히 태화되어야 할 기관과 조직을 돌보지 못하고 그 부분에 상처로 남아서요, 그 상처는 계속해서 분할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타목시펜처럼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여 치료하는 그런 항암제는요, 유방 조직의 퇴화를 유도해서 치료 효과가 난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좀 더 풀기 어려웠던 의문은 왜 생식 연령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식기관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의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유방을 처음에 한편으로는 피부세포다, 피부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생식 조직으로서는 퇴화를 했을지라도 아직 피부 조직으로서는 남아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유방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사람 상피 성장인자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러한 암에서는 그런 단백질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 그리고 사람의 피부 상피세포 성장인자라는 단백질에 반응하지 않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표적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는 항암제를 쓸 수가 없고요, 또 악성도도 높아서 치명률이 높은데요, 어떤 호르몬 혹은 어떤 수용체 혹은 어떤 자극 인자가 아직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이 세포들이 한편으로는 생식기관으로서 분할하겠다, 혹은 상피조직, 피부세포로서 분할하겠다,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상세포로 분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이 퇴화, 위축되어야 할 때 되지 못한 세포들로 암세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들은 사실상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공동체는 기억을 가라앉히고요, 감정을 풀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유방 조직이 한편으로는 피부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 피부 조직은 땀을 배출해서 혹은 기름을 배출해서 숨을 쉬게 되는데요, 거기에 좋은 차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하를 비롯한 허브차 종류는요, 땀구멍을 열리게 하면서도 시원하게 그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는데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가슴의 열기, 뭉친 응어리를 안에서 식힐 수 있는 경우는 울금이라고 있는데요, 생강과의 울금, 강황, 사촌지간이잖아요. 울금이 가슴의 열기를 식혀서 안으로 사귈 수 있는 그런 식품
혹은 약재가 되겠습니다.